기록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있었어요. 그날 서울 한복판 화재 현장에서 브라질 기자 마리아를 구한 소방관의 이름은 공식 보고서 어디에도 적히지 않았죠. 유일한 단서는 그의 소방조끼에 새겨진 세 글자뿐이었습니다. 세계 어디서든 기자로 살 수 있었던 그녀가 왜 한국을 택했을까요? 불길보다 뜨거운 사랑 이야기, 그리고 양가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를 뚫고 한국 며느리가 된 놀라운 실화를 지금 만나보세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리아 산투스는 브라질의 유력 언론사에서 탐사 보도를 담당하는 기자였습니다. 34살의 그녀는 세계 각지의 분쟁 지역과 재해 현장을 누비며 진실을 찾아다니는 일이 전부였어요. 상파울루에서 태어나 자란 마리아는 어려서부터 정의감이 강했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하는 일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죠.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한 마리아는 졸업과 동시에 지역 신문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소소한 지역 뉴스를 다뤘지만 점점 더 큰 사건들을 맡게 됐죠. 정치 부패를 파헤치는 기사로 상을 받기도 하고 환경 파괴 현장을 고발하는 르포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커리어와는 달리 개인적인 삶은 늘 공허했습니다. 연인들은 그녀의 끝없는 출장과 위험한 취재에 지쳐 하나둘 떠났고 가족들조차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특히 어머니는 늘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 넌 언제까지 이렇게 위험한 곳만 다닐 거니? 안전한 곳에서 평범한 기사나 써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데 결혼은 언제 할 거고 나에게 손주 얼굴은 언제 보여줄 거야? 마리아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엄마, 진실은 안전한 곳에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겪는 진짜 이야기는 현장에 있다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 제 운명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마리아는 사건의 진실은 쫓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의 진실은 놓치고 살았습니다. 매일 밤 혼자 호텔 방에서 기사를 작성하며 느끼는 공허함, 그 누구와도 나누지 못하는 깊은 외로움이 그녀의 일상이었죠. 성공한 기자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쓸쓸함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2023년 가을, 마리아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문화 확산에 관한 특집 기사를 위해 서울에 왔습니다. 한류의 세계적 확산, K-뷰티의 인기, 그리고 기술 혁신까지 다양한 주제로 한국을 조명하는 대형 프로젝트였어요. 강남구의 한 호텔에 머물며 며칠째 취재를 이어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날 하루 종일 삼성동 일대의 기업들을 돌아다니며 인터뷰를 했어요. 한국의 놀라운 발전상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성공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했죠.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노트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갑자기 호텔 근처 고층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마리아는 기자의 본능으로 현장으로 달려갔죠. 이미 소방차 여러 대가 도착해 있었고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도 기사에 포함시켜야겠어. 한국의 재해 대응 시스템은 어떤 수준일까? 마리아는 카메라를 꺼내 주민들의 대피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질서정연한 대피, 신속한 소방 대응, 그리고 서로를 챙기는 시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때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갑자기 짙은 연기가 그녀를 덮쳤어요. 으악! 순간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고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마리아는 필사적으로 출구를 찾았지만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었죠. 폐 깊숙이 들어온 연기 때문에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이런 곳에서? 엄마한테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의식이 희미해져 갈 때 거친 숨결과 함께 한국어가 들렸어요. 움직이지 마요. 제가 데려갑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었습니다. 강한 팔이 그녀를 업고 안전한 곳으로 옮겼죠. 마리아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구조자의 모습을 보려 했지만 연기와 장비 때문에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응급차 앞에서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리아는 그때를 생생히 기억했어요. 헬멧 아래로 보인 진지하고 따뜻한 눈빛, 그리고 그의 소방조끼에 적힌 세 글자, 강도윤이 유일한 단서였죠. 구급대원들이 그녀를 응급차로 옮기는 동안 구조자는 이미 다른 임무를 위해 사라진 후였습니다. 병원에서 하루를 보낸 마리아는 곧바로 구조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정말 다행입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연기 중독으로 위험할 뻔했어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소방본부의 공식 보고서에는 익명 구조로만 처리되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만 구조대원의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어요. 다만 안전하게 구조된 것에 감사해 주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의 말은 명확했지만 마리아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의 따뜻한 눈빛,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마음에 남았죠. 마리아는 기자의 끈질긴 수사 본능을 발휘했습니다. 현장 주변의 상가들을 돌아다니며 CCTV 영상을 요청했고 목격자들을 하나씩 인터뷰했어요. 카페 사장, 편의점 직원, 지나가던 시민들까지 그날 밤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과 대화했습니다. 아, 그때 그 소방관 말씀이시군요. 정말 용감하던데요. 연기가 너무 심해서 다른 대원들도 주저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주저없이 뛰어들어가셨어요. 며칠간의 노력 끝에 그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 몇 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키와 체격, 그리고 행동하는 방식까지 세세히 파악했죠. 마리아는 이런 추적 취재에는 베테랑이었어요. 강도윤이라는 이름만으로 서울 전체 소방서를 뒤지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기사 취재라는 명목으로 하나씩 소방서를 찾아다녔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질에서 온 기자입니다. 한국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활동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화재 현장에서의 구조 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마침내 강서구의 한 소방서에서 그를 찾을 수 있었어요. 정비실에서 땀을 흘리며 장비를 손질하고 있는 도윤의 모습을 본 순간 마리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든든한 어깨에 집중하는 모습, 모든 것이 기억 속 그 사람이었어요. 기억하나요? 그날의 불길?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잠시 당황한 듯하더니 마리아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도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잊을 수 없죠. 당신 눈빛이 살아있어서. 도윤과 마리아의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36살의 도윤은 15년째 소방관으로 일하며 수십 명의 생명을 구해온 베테랑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소방공무원이 된 그는 말수는 적었지만 사람이 먼저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날 왜 저를 구해주셨어요? 다른 대원들도 주저할 정도로 위험했는데. 소방관이니까요. 그리고 도윤이 잠시 망설이다 진솔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눈빛을 하고 있었거든요. 살고 싶어하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첫 만남 후 마리아는 도윤에게 커피를 사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소방서 근처 작은 카페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소방관으로 일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조가 뭐예요? 글쎄요. 모든 구조가 특별해요. 하지만 아이들을 구할 때가 가장 보람있죠. 그 순수한 눈빛을 볼 때면 이 일을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리아는 도윤의 진정성에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과는 다른,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짧은 한국 체류 기간 동안 두 사람은 특별한 데이트를 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서울 야경을 보며 각자의 꿈과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전통시장에서는 한국 음식을 함께 맛보며 문화적 차이에 대해 웃으면서 대화했죠.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근데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나네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저도 어릴 때 매운 걸 못 먹었거든요. 도윤은 마리아를 소방훈련장에 데려가 구조장비 체험을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실제 화재 상황을 재현한 훈련을 보며 마리아는 소방관의 위험하고 숭고한 직업 정신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와, 이렇게 무거운 장비를 입고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그날 저를 업고 나온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현실적인 장벽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세계를 떠도는 기자였고 도윤은 한 지역에 뿌리 내린 소방관이었어요. 서로의 직업과 삶의 방식이 너무 달랐죠. 마리아는 자유롭고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도윤은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취재 일정이 끝나갈 무렵 마리아에게 긴급 해외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분쟁 지역 상황을 취재해야 했어요. 동시에 도윤도 지방 대형 화재 지원을 위해 출동 명령을 받았죠. 공항에서 헤어지기 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진심을 털어놨습니다. 마리아, 당신을 만나서 제 삶이 달라졌어요. 영상편지로 안부를 전해요. 불길도 꺼지지만 이 마음은 꺼지지 않을 거예요. 도윤 씨도요. 당신 덕분에 진짜 용기가 뭔지 알게 됐어요. 마리아가 브라질로 돌아간 후 두 사람의 관계는 거리에도 불구하고 더욱 깊어졌습니다. 시차 때문에 힘들었지만 매일 화상통화를 했고 서로의 문화를 배우며 사랑을 키워갔어요. 마리아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도윤은 포르투갈어 기초 회화를 익혔습니다. 6개월 후 도윤은 마리아에게 프러포즈했습니다. 화상통화 중에 갑자기 반지를 꺼내 보이며 말했어요. 마리아,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불길도 무섭지 않아요. 거리도 문화 차이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와 결혼해주세요.
마리아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당신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요. 하지만 곧 양가 부모님의 강력한 반대가 시작됐습니다. 마리아의 어머니는 특히 심하게 반대했어요. 마리아 정말 미쳤구나. 왜 굳이 한국인이어야 하니?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넌 뉴욕이나 런던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 거기서 좋은 남자 만나면 되잖아. 엄마 사랑은 계획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도윤 씨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요. 행복. 그런 건 잠시야. 현실은 다르다고. 아이 낳으면 어떻게 키울 거야?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면서 차별받을 수도 있어. 도윤의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50년을 한국에서 살아온 전형적인 한국 어머니였죠. 아들아, 외국 며느리가 우리 집 재산은 지낼 줄 알겠니? 김장은? 시부모 모실 줄 알겠어? 한국 음식도 제대로 못 만들 텐데 어떻게 우리 가족이 되겠어? 어머니,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야 당연하겠지. 하지만 좋은 사람이라고 다 며느리 감은 아니야. 문화가 달라서 나중에 갈등만 생길 거야.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마리아는 한국어를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직접 한글로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부족한 한국어지만 마음을 담아 편지를 씁니다. 저는 도윤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서툴러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집에서 같은 음식을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고 한국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한국어가 서툴러도 마음만은 진실합니다. 도윤은 더 극적인 선택을 했어요. 휴가를 내고 자비로 브라질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상파울루까지 가서 장모님을 직접 만나 설득하기로 한 거였죠. 저는 마리아를 위험에서 2번 구할 겁니다. 불길에서 구했듯이 이제는 외로움에서 구하고 싶어요. 제가 한국어 외에는 할 줄 아는 말이 없지만 마리아를 평생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장모님은 도윤의 진심과 행동력에 감동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어요. 내 딸이 정말 한국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문화가 너무 다른데 적응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 건가? 긴 설득 끝에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두 사람은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준비를 시작하니 예상치 못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비자 문제, 혼인신고 절차, 언어 장벽까지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마리아는 한국으로 이주하기 위해 브라질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다닌 회사도 그만둬야 했고 아파트도 처분해야 했어요. 15년간 쌓아온 커리어를 포기하고 새로운 나라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을까? 이 모든 걸 포기하고 가는 게 맞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도윤의 따뜻한 격려가 큰 힘이 됐어요. 마리아, 당신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가장 큰 시험 때는 시어머니 앞에서의 한국 음식 만들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요리 실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마리아는 몇 달간 유튜브와 요리책으로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배웠지만 실제로 시어머니 앞에서 해보니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김치찌개 만들어 드릴게요.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김치는 너무 짜고 찌개는 물처럼 묽었어요. 두부는 부서져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었고 간도 맞지 않았죠. 시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김장 체험이었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문화인 김장을 배우겠다고 나섰지만 소금 비율을 완전히 잘못 맞춰서 배추 절임이 실패작이 됐습니다. 배추는 너무 짜거나 아니면 아예 절여지지 않았어요. 어머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김장은 하루 이틀에 배우는 게 아니야. 시어머니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마리아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자신 있어 했던 적응력과 학습 능력도 소용없어 보였죠. 도윤 역시 어쩔 줄 몰라 하며 중간에서 난처해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고무장갑을 끼고 마리아 옆에 앉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자. 김장은 하루 만에 배우는 게 아니야. 나도 시집 왔을 때 몇 번 망쳤거든. 어머니한테 혼도 많이 났고. 그 순간 마리아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며느리를 시험하는 눈빛에서 함께 배워나가자는 따뜻한 마음으로 바뀐 거였죠. 진짜 어머니도 실패하셨어요? 당연하지. 나도 처음엔 김치 담그는 법도 몰랐어. 시어머니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지.
이제 내가 너한테 가르쳐줄 차례야. 김장을 함께하면서 시어머니와 마리아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언어는 서툴렀지만 마음은 점점 통해갔어요. 시어머니는 마리아의 진심 어린 노력을 알아봤고 마리아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죠. 며칠 후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마리아가 다시 담근 김치를 맛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담근 김치 우리 집 맛 같네. 정성이 많이 들어갔어. 처음 치고는 정말 잘했다. 마리아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좌절이 그 한마디로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도윤도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에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마리아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잖아요. 응, 이제 알겠어. 이 아이가 정말 우리 가족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걸. 한편 브라질에서는 장모님이 도윤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매일 보내는 포르투갈어로 된 안부 인사와 마리아를 향한 세심한 배려를 보면서 진심을 느낀 거예요. 특히 도윤이 브라질 음식을 배워서 마리아에게 영상으로 보여주는 모습에 감동받았죠. 브라질에서 온 영상 편지에서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아, 내가 내 딸을 지킨 건 단순한 구조가 아니었구나. 평생을 함께할 사람으로 지켜주고 있는 거였어.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이제 안심이 돼. 마리아가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 보여. 장모님은 이어서 한국어로 서툰 인사말도 덧붙였어요. 안녕하세요, 사위님.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드디어 두 집안의 완전한 허락과 축복을 받은 두 사람은 특별한 결혼식을 계획했습니다. 한국과 브라질 문화를 모두 담은 의미 있는 결혼식이었어요. 결혼식 당일 마리아는 먼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교회에서 서양식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가족들과 한국의 친지들이 모두 참석해서 축복해줬죠. 그리고 후에는 한복으로 갈아입고 전통 혼례를 치렀어요. 한국식 패백 시간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시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며 인사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부족한 며느리지만 잘 가르쳐주세요.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그 순간 참석한 모든 가족들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도 마리아를 꼭 안아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우리 딸이구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신혼생활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도윤의 소방관 숙직 근무와 마리아의 새로운 직장 적응 때문에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마리아는 한국의 한 언론사에서 국제부 기자로 새 출발했지만 한국 사회와 언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첫 출근 날 마리아는 긴장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걱정과 달리 동료들은 마리아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특히 브라질과 남미 지역 전문 기자로서 그녀의 경험과 능력을 인정해줬죠. 마리아 씨, 남미 쪽 소식은 정말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앞으로 많이 도와주세요. 두 사람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서로의 일기를 공유하며 문화수첩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마리아는 한국 문화를 배운 것들을, 도윤은 브라질 문화에 대해 알게 된 것들을 적어나갔습니다. 오늘 시어머니께 브라질 전통 커피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어머니가 이런 진한 맛은 처음이야, 정말 맛있네라고 하시며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파스텔이라는 브라질 간식도 같이 만들어 봤는데 온 가족이 맛있다고 했어요. 오늘 마리아가 만든 페이조아다를 처음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브라질 음식도 이렇게 깊은 맛이 있다니 놀랐습니다. 그리고 삼바 음악을 들으며 함께 춤을 췄는데 정말 신나더라고요. 마리아 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활기차고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1년이 흘렀을 때 두 사람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도윤이 대형 화재 진압 중 부상을 당한 거예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동안 입원해야 했죠. 마리아는 매일 병원에서 간병했고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더욱 가까워졌어요. 며느리야, 고생이 많구나. 내가 있어서 우리 도윤이가 얼마나 든든할까? 어머니, 당연한 일이에요. 도윤 씨가 저를 구해준 것처럼 이제 제가 도윤 씨를 지킬 차례예요. 도윤의 회복 과정에서 두 사람은 인생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도윤은 현장 소방관에서 소방안전교육 강사로 전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리아, 나이도 있고 가정도 생겼으니 이제는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교육으로 나누는 거죠. 마리아도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어요.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이민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이민자 가족 스토리 전문 기자로 변신한 거죠. 제 경험이 다른 외국인 가정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응의 어려움, 문화 충돌 그리고 극복 과정까지 진솔하게 다뤄보고 싶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든 가정은 이제 한국과 브라질 문화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이 됐어요. 거실에는 브라질 전통 카니발 가면과 한국 전통 부채가 나란히 걸려있고 부엌에서는 김치 냉장고 옆에 브라질 커피 머신이 자리 잡고 있었죠. 마리아는 이제 거의 완벽한 한국어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기사를 쓸 수 있게 됐어요. 도유는 간단한 포르투갈어 인사와 브라질 요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 모두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체득했어요. 어느 주말 저녁 두 사람이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김치볶음밥을, 도유는 브라질식 끓일 치킨을 만들고 있었어요. 여보, 정말 신기해요. 2년 전만 해도 김치가 너무 매워서 눈물 흘렸는데 이제는 김치 없으면 허전해요. 도윤이 마리아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브라질 음악 없으면 뭔가 심심하고 카페지뇨 없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 것 같아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그날 화재가 일어났던 건물도 이제는 새롭게 재건되어 밝은 불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 불빛을 보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그때 그 불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위기가 기회가 되고 우연이 운명이 되는 순간이었죠. 마리아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날 구조된 건 내 몸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였던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외로운 기자에서 사랑받는 아내 그리고 한국의 며느리가 됐으니까요. 도윤이 마리아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만나면서 세상이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지 알게 됐어요. 불길은 껐지만 우리의 사랑은 지금도 타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들의 집에는 이제 새로운 소식이 하나 더 있었어요. 마리아가 임신 5개월째였거든요. 한국과 브라질의 혈통을 이을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죠. 우리 아이는 정말 행복할 거예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정한 사랑이 뭔지도 배우겠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의 불길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생명과 함께 계속될 예정이었어요. 그날의 불길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란 두 사람이 운명적으로 만나 진정한 가족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국경과 문화를 넘어선 진실한 사랑, 그리고 가족이 되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특히 양가 부모님들이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두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고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사랑의 힘을 느낄 수 있었죠.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것은 정말 사람의 본성이고 규정이나 국경이 아니라 진심 어린 태도가 사람을 살리고 인생을 바꾸는 것 같아요. 도윤 씨의 용감한 구조 행동에서 시작된 이 사랑 이야기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마리아가 한국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 김장도 배우고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그리고 도윤 씨가 브라질까지 가서 장모님을 설득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변화하고 노력하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세계가 놀란 한국,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다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감동시라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